운이 좋아질 때나 나빠질 때는 제일 먼저 얼굴 관상에 나타납니다. 오랜만에 만난 사람을 보면 그의 인상을 살피고 안부를 건넵니다. 얼굴이 푸석해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혹은 얼굴이 활짝 폈네라고 말하지요. 실제로 그 사람의 기운이 변화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운의 변화에 따라 그 징조가 보이게 되고 이것은 얼굴에 제일 먼저 나타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삶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 역시 모두 얼굴에 드러나게 되며 이를 관상학에서는 찰색이라는 빛으로 표현합니다. 오늘은 대운이 들어올 때 얼굴에 생기는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얼굴에 균형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이 내 말을 비웃고 있다는 것은 바로 상대의 눈과 입이 삐뚤어져 있을 때 느낄 수 있는데요. 항상 무엇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때는 입꼬리나 눈이 삐뚤어집니다. 삶이 아주 어렵거나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정면에서 바라볼 때 좌우가 약간 기울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눈, 어깨, 걸음걸이 등 그 사람의 모든 표정과 움직임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몸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인상도 좋아지고 관상 역시 부자가 될 관상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마에 밝은 빛이 생깁니다. 얼굴이 환해졌다. 얼굴 좋아 보인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는 보통 상대방을 처음 보거나 오랜만에 만났을 때 외모와 밸런스 그리고 기운을 살펴보곤 하는데요. 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타인이 먼저 보고 느끼게 됩니다. 부자의 운이 들어올 때는 제일 먼저 이마가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마는 천기가 우리 몸에 제일 먼저 흡수되는 곳이고 기운이 변하는 첫 번째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삶이 좋아지게 되면 이마가 제일 먼저 밝아지게 되고 반대로 어려워질 때는 이마가 어두워지게 됩니다. 또 이마와 더불어 미간은 현재의 운을 볼 수도 있고 정신력, 건강, 선천적인 운까지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세안을 하거나 화장을 할 때는 이마와 미간을 깨끗하게 씻고 가능한 투명하고 밝게 화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행운과 인덕복이 따르게 됩니다. 세 번째는 눈매가 부드러워집니다.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관상에서 눈은 운의 흐름은 물론이고 그 사람의 격을 판단하며 결정적일 때 믿고 신뢰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운이 나쁘고 인생이 어려워질 사람은 눈빛이 탁해지고 살기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눈의 부드러움과 선함이 생겨나는 것은 좋은 운이 들어올 징조입니다. 눈은 바로 마음이 표현되는 곳이기 때문인데요. 현대 과학자들 역시 눈이 얼굴 인상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말하기도 하며 이미지 좋다, 인상 참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눈이 선하고 부드럽다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반면 눈을 자주 깜빡거리고 똑바로 시선을 마주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에 거짓이 있고 정직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눈은 바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마음입니다. 따라서 부자의 운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을 부드럽고 편안하게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귓볼이 깨끗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귀 모양으로 사람의 재물운을 가늠합니다. 하지만 사실 관상학에서는 귀의 모양보다는 색을 더 많이 본다고 하는데요. 귀의 혈액순환이 잘 되어 귀가 불그스름한 빛이 도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귀의 혈색이 밝고 좋으면 수명이 길고 재물운이 있습니다. 이런 귀의 소유자는 성격도 둥글둥글하고 원만하여 대인관계도 좋아 인생에 적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여성의 경우 귀걸이가 귓볼을 자극하여 혈액순환이 더 잘 되게 됩니다. 또 시간 날 때마다 귀를 한 번씩 문질러주는 습관은 운을 좋게 만들 뿐 아니라 간과 신장의 기운을 강화시켜주는 행위인데요. 상학적으로는 자신감과 운을 살려주는 동작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입의 편안함이 보입니다. 입은 모든 복을 받아주는 밥그릇입니다. 또한 관상학에서 입은 한 사람의 앞날을 측정하는 척도라고 하는데요. 입이 편안해 보인다면 부자의 운이 살아나고, 입이 불편해 보이거나 움직임이 많다면 반드시 가난해지거나 불행해집니다. 따라서 입을 꽉 다무는 대신 항상 입은 부드럽게 닫고 상악과 하악에 약간의 간격을 두어 누가 봐도 편안한 입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자의 운을 만드는 최고의 표정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대표적인 부자인 이병철 부자를 비교해보면 아들 이건희는 전형적인 부자상이고, 아버지 이병철은 부자가 될 상이 아님에도 부자가 된 사람으로 심상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즐거운 일이 많은 사람의 얼굴 형상은 편안한 얼굴상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삶이 힘들고 짜증나는 일이 많은 사람은 환한 얼굴에 찌그러져 있는 얼굴상을 하고 있죠. 관상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 형성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거지상을 하고 태어났어도 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되고, 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 부자상으로 태어났어도 그 생각이 부자로 살아갈 수 없는 속 좁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거지의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나에게 더 큰 대운이 들어와 좋은 관상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그 해답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그대로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말년복과 재물복이 터지는 좋은 운이 찾아올 것입니다. 인간의 운은 좋고 나쁨, 행복과 불행은 단연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결코 배불리 먹지 말 것이라는 책의 저자인 미즈노 남보쿠는 에도 시대의 이름을 떨친 관상가입니다. 당시 평균 수명이 40대 중반이었던 시대에 78세까지 장수한 인물인데요. 그는 성공과 장수가 음식에 절제해 있음을 가르치며 3,000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한량으로 떠돌다 감옥에 갔을 때 범죄자의 얼굴과 생김새에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 후 1년 동안 보리와 콩만으로 식사를 계속하고 오면 절의 입문을 허락하겠다는 어느 주지스님의 조언에 따라 이때부터 본격적인 관상가로서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후 단식과 어려운 고행으로 깨달음에 이르렀는데, 사람의 운명은 관상이 아니라 먹는 음식에 달렸음을 깨닫게 됩니다. 관상은 변하고 바뀌는 것이지만 음식의 절제로 빚어진 복은 지속적이었기 때문인데요. 왜 재물이 쌓이지 않는 걸까? 왜 가정의 행복이 머물지 못하는가? 소식은 어떻게 부와 장수를 불러오는가?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과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사의 절제라는 것은 보통 사람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배가 모두 차지 않은 상태에서 숟가락을 내려놓는 일은 보통 사람에게 힘든 일이나 성공과 출세, 발전과 행복, 하늘의 운과 부귀영화, 자식과 가문의 안정, 건강하고 긴 수명을 바란다면 못할 것도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자녀의 관상이 궁색해 보이는 빈상으로 태어났더라도 그 부모가 음식을 절제하면 그 관상이 변하게 됩니다. 몇 끼마다 한 숟가락의 음식이라도 덜어 남을 도우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식의 빈상도 복상으로 변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음식은 생명의 원천이며 평생의 행운과 불운이 모두 음식에서 비롯돼 나오는 것입니다. 음식을 절제하는 사람은 타고난 인상이 좋지 않아도 운이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만 음식을 절제하지 않고 산 사람은 여러 면에서 부족함이 계속되고 생로병사가 끊이지 않으며 늙어서까지 불행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절제란 적게 먹는 것 외에도 규칙적인 식사가 포함됩니다. 잠들고 일어나는 시간이
하늘의 태양이 뜨고 지는 시간에 맞춰 있지 않는 사람은 먹는 시간도 먹는 양도 절제된 규칙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늘로부터 받은 타고난 할당량보다 더 먹지 못하고 오히려 줄어듭니다. 자기가 갖고 태어난 양만큼 먹고 사는 사람은 운이 좋고 나쁨이 없고 그 좋고 나쁨이 없는 것이 관상으로 얼굴에 모두 드러나 있으며 특별히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상이 나쁘지도 좋지도 않으며 자기 양만큼 먹고 사는 것도 아닌 자신에게 주어진 할당량보다 더 많이 먹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인품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불행한 내면의 번뇌가 끊이지 않습니다. 절제하지 않아온 까닭에 가정도 파괴됩니다. 또 지금을 넘는 출세나 발전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이라면 고생만 평생 하다. 성공이란 것은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평생 남을 원망하며 나라님을 욕하며 삽니다. 인품이 좋아도 결국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면 그 내면의 덕도 없어지고 세월이 더 흐를수록 아무 좋은 것도 그 마음에 남지 않게 됩니다. 비록 가난한 관상을 가졌어도 절제하는 사람만이 장수하고 더 먹을 수 있으며 행운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 가정이 안정되고 그로부터 늙어서도 운이 좋은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약해 보여도 병에 걸리지 않는 노년은 덤으로 얻게 됩니다. 여기까지 다루고 있는 내용에서 중요한 한 가지 핵심은 바로 음식에 모든 기륭화복이 있다는 메시지인데요. 달리 표현하면 절제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인 음식을 먹는 일에 행복과 장수, 번영과 성공이 달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기 절제가 필요합니다. 자신을 훈련함으로써 자신이 삶에서 진정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즉각적인 만족을 원합니다. 점점 더 자극적인 음식을 원하며 먹는 순간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처럼 즉각적인 만족에 길들여지면 자연히 집중력과 사고 능력도 저하되어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곳간에 음식이 넘치고 있어도 절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묻는 이가 많습니다. 음식이란 사람의 생명을 먹여 살리는 것이니 충분히 사용해도 되는 것이 아닌지 묻는 것입니다. 허나 사람의 생명을 먹여 살리는 음식이라도 대식가라면 그것은 불행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폭식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초목의 비료를 과하게 주는 일과 다를 바 없습니다. 넓은 논밭에 비료를 과하게 주면 잘 자라기는커녕 죽고 말지 않습니까? 사람도 그렇습니다. 과하게 먹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으로 오히려 인명을 해치는 일입니다. 먹는 양이 일정하지 않고 규칙적이지 않으며 때때로 많이 먹으며 폭식하는 사람은 아무리 관상이 좋아도 불운을 항상 함께 갖고 있게 됩니다. 평생 안도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술과 고기를 가까이 하고 주변 사람들을 불러 모아 먹고 즐기다 보면 하지 않을 말과 행동을 할 때가 많고 흥청거리는 기분으로 약속을 남발하지만 신뢰할 만한 비즈니스로 연결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외모가 정갈하고 잘 갖춰져 보여도 식습관이 엉망인 사람은 그 정갈함이 오래가지 못하거나 잠깐 그 용모를 유지하는 것일 뿐 마음이 엄격하지 못한 사람일 뿐 아니라 반드시 허세꾼이며 거칠에만 하는 사람이니 멀리해야 합니다. 신분이 높아도 신분이 낮은 사람처럼 조잡스럽고 망측한 음식을 좋아하며 그것을 즐겨 찾아 많이 먹는 사람은 마음이 천박할 뿐 아니라 수명도 타고난 명보다 더 빠르게 줄어듭니다. 사람은 모두 하늘에서 받은 먹을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명운을 스스로 더 좋게 하고 행운을 불러올 수 있는 하늘의 복이 바로 음식 절제에 있으니 신분이 낮은 사람은 균형이 올바른 식사를 기본으로 하고 채소가 많은 식사하기를 불평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집안에 먹을 수 있는 복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늘어난 먹을 복은
자손에게까지 물려줄 수 있게 됩니다. 무병장수할 관상이라도 젊어서부터 매일 맛있는 음식을 찾기 좋아하는 미식가는 나이가 들면 위장병에 걸리게 됩니다. 관상이 좋다고 운이 좋을 것이라고 착각하면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늙어서까지 행복하고 싶은 사람은 젊어서 하루라도 빨리 절제된 식생활을 하면 수명을 다할 때까지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절제된 식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면 하늘에서 받게 되는 음식의 양이 천지에 퍼져 자손에까지 반드시 반영되고 그 자신도 그로부터 만족을 얻게 됩니다. 자신이 죽어도 자신이 쌓아놓은 음식의 양을 자손이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음식을 절제하고 이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일을 넘어 부모에 대한 효행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교만한 사람은 그 처세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행복한 사람이라도 식사는 반드시 절제해야 합니다. 비록 가난하고 수명이 짧아도 사려 깊게 음식이나 물건, 자신의 소유물을 아껴서 사용하면 스스로 하늘과 땅으로 뻗어나가 그만큼의 행복과 생명을 늘리게 되는 것이 하늘의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받고 태어난 음식의 할당량을 벗어나 먹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보다 적게 먹고 절제하면 음식의 양은 더 많이 늘어나 애초에 받은 것보다 더 길게 먹을 것이 풍족해지지만 그 양을 모두 채우면 행운은 고사하고 불행이 가득하다 힘들게 죽게 되며 그 양보다 더 많이 먹으면 가정과 자손까지 망치게 되며 예기치 못한 재앙과 손실이 일어나니 이보다 더 중요한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절제하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늙어서 불행이 찾아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술로 인해 피가 많아지고 마음은 느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과식하거나 폭식하는 사람은 배불리 먹고는 마음을 늘어뜨립니다. 자연스레 졸음도 몰려오니 마음도 느슨해지고 정신도 신체도 마음도 점점 더 침체해 갑니다. 결국 그런 것들이 병을 몰고 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비록 부잣집에 가세가 기울고 망했어도 만약 후대에 누군가 자신의 식단을 검소하게 유지하고 식사를 줄여 아끼며 살다 죽음이 가까워지면 천지개벽이 일어나 그 집안이 다시금 수입이 늘고 번영을 향해 나가게 됩니다. 그가 복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빈곤한 관상이라도 실제 빈곤한 사람처럼 식사를 균형 있게 하고 엄격하게 통제하면 빈곤은 그 얼굴의 관상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라져버립니다. 면죄부를 얻은 것이고 그에 상응하는 금은 보화를 얻은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한 누구에게나 행운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살아있는 동안 더 많은 좋은 운을 얻고 싶거든 아침 일찍 일어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하는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하고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새벽의 강한 기운을 온몸으로 모두 누리십시오. 또한 음식을 절제하는 것을 그 습관에 더하면 원하는 것이 천리에 이루어지고 점차 운이 열릴 것입니다. 운이란 사람 됨됨이에 따라 이리저리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하는 일에 얼마나 집중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라도 3년을 절제하면 없던 운이 드러납니다. 건강해지며 머리와 마음이 맑아져 하는 일마다 큰 힘을 두루 발휘하게 되니 성공과 출세는 당연한 열매일 뿐 저절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자신이 가진 것보다 적게 사용하고 아껴 사용하며 적게 먹는 절제에서만 성공과 발전과 지복이 흐르게 되는 것일 뿐입니다. 사람이 고귀해지기도 하고 천하게 되기도 하는 것은 모두 음식을 절제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에 이름을 알린 고귀한 신분의 승려는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모두 먹고 싶은 대로 먹지 않고 절제해온 까닭입니다. 어려서부터 운이 좋아 큰 부와 행운을 누렸으나 최근 들어 운이 나빠지고 해마다 재산이 줄고 무엇을 하든 운이 따르지 않아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면 이 일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젊어서부터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스스로 운이 나빠지는 행동을 알지 못합니다. 일찍이 부족함 즉 절제를 배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았거나 불규칙적으로 먹고 자는 일을 계속해온 사람은 아무리 비상한 재주를 가졌어도 다른 이에게 지속적인 존경심을 얻지 못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절제를 배운다면 다시금 좋은 기운을 이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식에 대해 자제할 줄 안다는 것은 삶의 다양한 측면을 보더라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균형 잡힌 음식으로 신체의 건강도 챙기겠지만 해로운 것들을 자제할 줄 아는 힘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정신, 정서적 능력이 될 수도 있고 충동적인 지출도 자제하게 되고 과잉된 말과 행동을 삼갈 줄 아는 절제력이 될 수도 있으며 목표 달성을 위한 인내심과 자제력의 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음식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모든 면에서의 절제된 삶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나아가 앞으로의 미래까지도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절식이 우리의 운과도 연결된다는 메시지는 현대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자신을 제어할 수 있다면 내 운명도 바꿀 수 있다는 주장은 누구라도 부정할 수 없는 얘기일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절식을 통해 여러분의 운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성생활에 대해 공부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얘기하면 이 나이에 민망하게 무슨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젊었을 땐 체력도 뒷받침되고 성생활이나 육체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이 가다 보니 자연스레 성에 대해 파고드는 부분이 있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기력도 떨어지고 기분도 예전만큼 나지 않아서 성생활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며 노력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행복한 노후 성생활을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100세까지 건강하게 부부관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100세 이상 인구가 2020년 기준으로 2만 4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50년이 되면 10만 명을 훌쩍 넘어갈 거라고 하는데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을 딱 두 가지로 압축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도 첫째는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 결국 쉽게 말해서 성생활을 몇 살 때까지 즐길 수 있는가가 화두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은 몇 살까지 성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미국의 성과학자 알렉산더 박사는 100살까지도 성생활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성반응 연구로 유명한 마스터즈 박사 역시 80세가 넘어도 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2000년도에 일본 노인 400쌍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60%가 85세까지 적어도 한 달에 한두 번은 성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일본의 평균 수명이 85세 전후였음을 생각할 때 문자 그대로 죽을 때까지 가능한 것이 성생활인 것입니다. 현대 의학이 발전하면서 인간은 단지 장수하는 것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고 늘어난 수명만큼 삶의 질을 중요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80세, 90세에 길게는 100살까지 삶의 질을 더 높이는 성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세워주자입니다. 뭘 세우자는지 아시겠죠? 며칠 전에 60대 중반인 지인분이 나는 부인하고 각방을 쓰다가 이제는 아예 방을 하나 얻어서 밖으로 나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밖으로 나와서 살다 보니 뭐 아무런 생각이나 관심도 없고 이제 여자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다 잊어버린 것 같다. 그 얘기를 듣고 무척 안타까웠는데요. 여러분,
요즘 60대가 노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60 청춘이라는 말도 있죠. 얼마든지 팔팔하고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너무 좋은 나이인데 잊어버렸다며 벌써 포기하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참 안 좋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신체적 노화로 성기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하다 보니 정상적인 성생활이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젊어서는 100m를 전력 질주할 수 있었고 밤새 놀아도 다음날 멀쩡하게 일상생활이 가능했지만 나이가 들면 마음처럼 이게 잘 안 되죠. 성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번째로 무조건 세워주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성성이 죽어버리면 활력도 없어지고 자신감도 많이 떨어집니다. 세울 수 있다는 건 성적 흥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흥분이 되면 평상시보다 더 많은 혈액이 유입되면서 중요 부위가 커지게 됩니다. 그 말은 결국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혈액순환이 이렇게 잘 된다는 것은 결국 각종 세균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지켜줄 수 있는 아주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이게 어렵다면 이틀에 한 번은 꼭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중년을 넘어 노년의 남성성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나 애인과 함께 노력하자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성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상대방과 함께 노력해서 서로 부족한 점은 채워주되 너무 과도한 성지식이나 정보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젊어서는 자극적이고 거친 음식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이런 음식은 소화하기가 힘드니 부드러운 음식만 찾게 되죠. 성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어서처럼 사비비주의 성관계, 자극적인 성관계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스킨십,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대화 등 성관계를 둘러싼 애정과 친밀감의 표현도 중요한데요. 나이 들어서도 남편이 너무 들이대서 힘들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도 육체적으로 건강한 남편들이 늘어나다 보니 삽입 중심적인 성관계만 요구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남편의 요구를 어디까지 받아줘야 하는지 고민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성생활은 서로가 즐겁고 행복하자고 하는 것이지 절대 일방적인 욕구 해소가 될 수 없습니다. 서로 원하는 부분과 부족한 부분은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남편도 아내의 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폐경 이후 호르몬의 변화로 달라진 아내의 성적인 흥분을 어떻게 불러올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내 또한 끊임없이 요구하는 남편을 주책이라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옛말에 남자는 젓가락들 힘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죠. 남성으로서의 존재감을 인정해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세 번째는 귀를 잡아당기고 발바닥을 두드려주자입니다. 걷는 거 중요한 건 다 아실 텐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걷기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하고 계시죠. 오늘은 걷기 말고 다른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귀를 당기고 발바닥을 두드리면 정력에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성감대 중 하나가 바로 귀인데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호르몬이 감소되고 그것은 결국 성적인 감흥이 줄어든다는 건데 귀를 자꾸 잡아당기면 성호르몬이 더 많이 배출된다고 합니다. 귓불의 위쪽에는 작은 돌기가 있는데 이 돌기의 안쪽이 바로 남성 고환의 반사지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지점을 자극하면 호르몬 분비가 원활해져 정력 증강에 한층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정력뿐만 아니라 귀를 당기면 모든 질병들이 사라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름난 장수촌의 장수 비결 가운데 하나가 매일 밤마다 귀를 비비고 자극한 뒤 잠드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삼국지 유비도 귀가 어깨까지 축 늘어질 만큼 귀를 만졌다고 합니다. 날마다 엄지와 검지 두 손가락으로 귓불을 20번에서 30번씩 매일 잡아당겨 보세요.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길 겁니다. 눈도 맑아지고 소화 기능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발바닥 두드리기인데요. 옛날에 전통 혼례를 치르면 신랑의 발바닥을 때리는 풍습이 있었죠. 신랑이 첫날 밤을 잘 치르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니
우리 조상님들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알만한 대목입니다. 발바닥이 쇠퇴하면 정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발바닥 중앙에 위치한 용처녀를 잘 다스리면 하루가 다르다고 하는데요. 발바닥을 자주 마사지해서 순환 기능이 좋아지면 전신의 피로가 쉽게 풀리며 중요 부위가 곧게 서는데 아주 탁월하다고 합니다. 발바닥을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질병 예방과 정력 증진을 활성화시킬 수 있으므로 충분히 100세까지 건강한 성생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신의 현재 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해결하자입니다. 62세 남성 박 씨는 성생활에 관심이 있지만 발기부전으로 성생활을 못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렇게 혼자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서 아내에게 자신의 상태를 얘기했습니다. 그 후 아내와 함께 비뇨기과에 방문해 진료를 받았는데요. 다행히 박 씨의 상태는 음경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해서 생긴 발기부전으로 간단한 약물 복용만으로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그 이후 스킨십과 부부관계가 활발해지면서 제2의 신혼을 맞았다고 합니다. 여성분들의 경우 폐경기를 겪게 되면 여성 호르몬의 수치가 낮아져 성생활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데요. 제일 큰 문제점으로는 질의 윤활액 분비가 줄어들어 질 건조증이 심해지고 그로 인해 성교통이 따릅니다. 하지만 질 윤활제는 질내에 여성 호르몬을 투입해 정상적인 성생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 방법은 오히려 방광염을 예방할 수 있고 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성생활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의 해결책으로 충분하게 사용함으로써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질 윤활제를 적극 권고한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노년의 성관계에 있어서 크게 나타나는 문제는 남성은 발기부전, 여성은 질건조증인데요. 말씀드린 방법처럼 약물이나 윤활제 사용 등으로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니 혼자 끙끙 앓고 망설이지 마시고 해결책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마지막 5번째는 활력을 높여줄 수 있는 음식을 챙겨 먹자입니다. 남성들은 마음만 넘어도 발기력이 예전만 못하다고 느껴지고 50대, 60대가 되면 뭐라도 먹어야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잃어버린 활력을 빠르게 찾는 방법에는 평소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좌우된다고 합니다. 힘이 약해지면 남편들은 괜히 아내 눈치 보게 되고 아내가 샤워하는 소리가 나면 무서워서 자는 척한다는 농담도 많이들 하시죠. 나이가 들면 온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기운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픈 곳 없이 팔팔하게 살고 싶다고 소망하게 되는데요. 특히 남성분들은 아래 힘에서 그 차이를 더 크게 느낍니다. 마음과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 먹으면 좋은 5가지 식품이 있습니다. 바로 복분자, 구기자, 사상자, 오미자, 토사자인데요. 이를 흔히 오자라고 부릅니다. 오자는 예로부터 남성의 활력을 돋우는 대표적인 원료로서 우리 선조들도 챙겨 드신 음식이라고 합니다. 오자는 자다가 깨서 화장실 가는 게 고민이시거나 소변 본 후 잔뇨가 속옷을 적셔서 불편함이 많으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데요. 이렇게 유독 남자에게 좋은 오자를 간편하게 환으로 드실 수 있는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구매하신 맨피던스 110 제품입니다. 건강한 우수업체로 선정된 더앱에서 만든 오자환입니다. 맨피던스 110은 해썹 인증받은 제조시설에서 생산한 안전한 제품이며 찹쌀, 밀가루 없이 오직 오자로만 만든 100% 오자환이기 때문에 믿고 드실 수 있습니다. 오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분자가 남성 활력에 좋은 음식이라는 건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전통적으로 기력 회복이나 정력의 상징 같은 열매로 여겨져 왔고 항노화 식품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구기자는 필수 아미노산을 비롯한 각종 영양 성분이 풍부합니다. 구기자 뿌리를 통과하는 물만 마셔도 장수한다. 대대로 장수하는 집은 구기자 나무가 그 집 우물에 뿌리 박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무병장수와 연관이 깊습니다. 사상자는 뱀이 누워 자는 침상이라는 의미로 뱀밥, 뱀도라시라고도 불리는데요. 몸이 찬 뱀이 사상자 밑에서 잠을 청하고 열매를 먹는다 할 만큼 따뜻한 성질을 지니고 있어 남성에게 좋은 원료로 꼽힙니다.
오미자는 오미자 나무의 열매로 눈은 밝게, 머리는 맑게 하며 원기 부족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토사자는 천연 비아그라로 불리는 원료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원기 회복과 활력 충전의 만능인 오자환을 안 먹을 이유가 없는데요. 잠을 많이 자도 아침에 일어나면 활력이 없는 분들, 만사가 귀찮게 느껴지시는 분들, 아래 힘이 빠지는 분들에게 3개월 정도 꾸준히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맨피던스 110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인터넷 주문이 어려우시다면 1600-1916으로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많이 구매할수록 박스당 가격이 내려간다고 하니 주변 소중한 분들에게도 선물하시고 함께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미국 노년 학회에서 65세 이상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노년의 성관계와 행복감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한 달에 한 번 이상 성생활을 하는 노년 부부의 경우 행복도 조사에서 70% 이상이 행복하다고 응답했고 80%가 결혼 생활에 대단히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지난 1년간 한 번도 성관계를 갖지 않은 경우는 행복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0%, 결혼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59%에 불과했습니다. 그만큼 나이가 들어서도 성생활을 꾸준히 하는 것이 부부간의 행복도를 높이는 비결이라는 결과인데요. 이처럼 성관계는 부부 사이의 행복뿐 아니라 신체적인 활력 그리고 건강에도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남녀 모두에게 이로운 건강한 부부관계의 중요성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면역력이 증진됩니다. 건강한 성관계는 심신의 안정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병과 싸워 이기는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감기와 같은 질병을 예방하도록 돕는 항체인 면역 글로불린은 일주일에 1에서 2회 규칙적인 성관계를 가진 이들에게 더욱 높게 발견되었습니다. 둘째, 수명이 연장됩니다. 남자의 정액은 여자를 행복하게 한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정서적인 사랑에서 비롯된 육체적 관계가 남녀 모두를 즐겁게 하죠. 놀라운 사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만족감을 주는 성관계는 염증을 감소시켜 사망률을 44% 낮춰주기까지 합니다. 또한 심근경색 등 심장병 질환을 앓은 경우 역시 성관계 횟수를 늘렸을 때 사망률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셋째, 노화가 방지됩니다. 건강한 성생활은 뇌를 자극해 기억력을 높이고 건망증, 치매 등의 발병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완화해주는 엔돌핀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또한 성장 호르몬을 촉진시켜 남녀 모두에게 이로운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높여 근력을 강화해주고 여성의 경우 에스트로겐을 활성시켜 뼈를 단단하게 해줍니다. 넷째,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이라면 주목하세요. 건전한 성생활의 또 다른 이점은 바로 숙면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엔도르핀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덜어주고 면역력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긴장을 풀어줘 숙면을 할 수 있도록 영향을 주는데요. 특히 오르가슴 후 분비되는 옥시토신, 프로락틴 등의 호르몬의 경우 더욱 깊고 편안한 수면 상태에 들게 만들어줍니다. 다섯째, 이혼율이 저하됩니다.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인지도 모르지만 통계적으로 건강하고 건전한 성관계를 하는 부부일수록 이혼율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건강한 성생활은 정서적, 육체적으로 외도를 하지 않고 서로만을 바라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가까운 만큼 자주 생기는 트러블을 극복하고 결혼 이후에도 서로에 대한 로맨스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때 건강한 관계가 지속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